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이제 구사회과를 본 겁니다. 구사회과는 말 그대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흐름을 일단 잡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디를 보냐면 바로 신사회과를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사회과가 60년대하고 70년대 이야기입니다. 60년대, 70년대. 자, 그래서 60년대 이제 사건은 뭐냐면 스푸트닉 사건입니다. 근데 50년대 배경이 바로 뭐였죠? 미소 냉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은 체제 경쟁을 막 벌였어요. 우리가 남북 체제 경쟁 벌이는 거 비슷해요. 남북한에. 그래서 이제 체제 경쟁을 벌였는데 소련이 인공위성을 미국보다 먼저 발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미국이 이제 충격에 휩싸입니다. 우리는 소련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련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불만의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개혁의 이제 방향이 뭐냐면 교육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주홀 회의입니다. 우주홀 회의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혜성처럼 빛나는 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혜성처럼 빛나는 학자가 누구였냐면 브루너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너가 이 회의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모아가지고 교육의 과정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해요. 이 보고서 제출하면서 모든 교과는 기본적으로 과학적 지식의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어떤 사회과학적 지식은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지식의 구조를 교과의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은 지식의 구조를 교과에 도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과의 구조로. 그래서 이제 교과도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적 지식처럼 구조화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 구조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구조화의 내용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서술하지 말고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라고 하는 것들을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일반화는 개념과 개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칙, 원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로 지식의 구조는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뭐냐면 학자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학자들은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현상을 관찰하겠죠.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관찰한 현상에 대해서 뭘 하게 되냐면 이 이후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게 바로 개념이에요. 그리고 관계되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일반화입니다.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경험을 그대로 교육의 경험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브루너의 이야기는 지식의 구조를 습득하기 위해서 과학자의 경험을 교육의 경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교육의 경험으로. 그러면 이제 교육의 경험으로 만든다면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연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회과학자는 주로 어떻게 연구를 하냐? 발견을 하고 관찰을 통해서 탐구를 하더라는 이야기죠. 발견과 탐구. 그 다음에 사회과학자들이 주로 다루는 문제는 뭐예요? 사회과학적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회과학적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과의 내용으로. 그리고 이 교과의 내용은 사회과학적 문제는 총체적이죠. 종합적이잖아요. 하나의 학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 어떤 사회과학적 분야가 막 섞여 있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당연히 이제 이 교과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학제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학제적이라는 말은 통합의 하나죠. 통합의 일종입니다. 통합의 일종. 자, 이게 바로 이제 신사회과식이 1960년대에서 강조했던 이야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 우주회의가 있었고, 브루너의 주장은 과학적 지식교육,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를 강조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등장했던 사회과가 바로 뭐냐? 40페이지 바로 신사회과입니다. 그래서 신사회과는 방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내용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신사회과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고, 신사회과 운동은 결국 뭐냐? 교과를
구조화시키자. 교과를 구조화시키자. 이게 바로 신사회과 운동이에요. 교과를 과학적으로 가르치자. 교과를 구조화시키자. 신사회과가 강조된 이유는 뭐냐? 그 이야기인데, 신사회과가 강조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아까 시민성 이야기 기억나시죠?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 이걸 중시한다. 그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냐? 사회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아시겠나요? 사회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신사회과에서 강조한 내용은 방금 이야기했던 지식구조, 그 다음에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신사회과의 특징은 우리가 마찬가지죠. 교육의 특징이니까 당연히 목표, 내용, 방법적인 측면을 접근합니다. 목표, 내용, 방법적인 측면에. 첫 번째 바로 뭐냐? 목표죠. 시민적 자질입니다. 그죠? 어떤 시민 자질이냐면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을 지닌 시민. 이걸 이제 비유를 들 때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꼬마 사회과학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꼬마 사회과학자. 그러니까 시민 자질 옆에다 꼬마 사회과학자 하나 적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육 내용적 측면을 학제에 접근을 했었다. 그리고 학제 접근 옆에다가 하나 적어 두실게. 나선형 교육과정. 이번 새로운 책에다 나선형 교육과정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선형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학제 접근법, 사회문제 이슈를 다루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도 탐구학습, 발견학습, 귀납 접근인데 하나 더 적어 두세요. 학제적 접근. 학제적 접근. 자,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 신사회과를 이걸 이제 하나로, 한마디로 통일을 시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쓸 표현이니까, 뭘 강조했냐면, 사회탐구를 강조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탐구 방법을 강조했다. 사회탐구.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학습 기법으로 모의학습과 역할놀이가 강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월성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육의 수월성.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우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그런 방향들을 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강조됐던 교육과정은 당연히 이제 학문주식 교육과정입니다. 학문주식 교육과정. 자, 그리고 학문주식 교육과정은 지식의 구조, 이걸 교과의 구조화를 시키겠다는 이야기고, 이 학문주식 교육과정 사례가 아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봤던 마코스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보시면 가치교육 나옵니다. 그 사회과학을 강조하면 당연히 가치 중립성이 강조되잖아요. 가치 중립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신사회과 시기에는 가치교육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어요. 두드러지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만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형들이 등장하냐면 가치 명료와 도덕 발달 이론, 가치 추론 모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가치 교육으로서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사회과 시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90년대로 이제 그 80년대 말까지, 그러니까 90년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 그게 바로 5번을 이야기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내용 자체가 다 빠졌어요. 지금 새로 바뀐 교과서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체크만 제가 말씀드린 거 좀 하시는데, 내용들은 다 무시하셔도 상관없는데, 80년대에다가 밑줄 쳐가지고 연결해서 뭐라고 정리를 하시냐면, 일단은 보수주의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가치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문화 교육의 흐름이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바람직한 공동체의 가치.
그러니까 보수주의하고 가치교육은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을 한번 메커니즘적으로 연결하시고 보수주의와 가치는 때려야 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에 보면 방법적인 측면에 보면 뱅크스의 의사결정 모형이 강조된 식인데 여기 뱅크스의 의사결정 모형 거기 2번 옆에다가 1974년 발표라고 일단 적어 두시면 됩니다. 1974년 발표.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사회과 목표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옆에다가는 어떻게 적어 두시냐면 1984년에 NCSS에서 제시. 1984년에 NCSS에서 제시. NCSS는 어디서 봤죠? 1921년 미국 사회과 교육학회였죠. 예, 거기에서 제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교육을 한번 봅시다. 가치교육을 보시면 거기 뭐가 강조됐냐면 친사회적 행동교육, 배려와 감사 윤리교육 있죠. 예, 친사회적 행동교육, 배려와 감사 윤리교육 이겁니다. 정치 사상적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쓴 저자가 누군지 기억나시죠? 누구죠? 샌델이죠. 그래서 그 샌델하고 그 다음에 맥킨타이어나 와이츠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1980년대예요. 예, 그 사람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 공동체 이런 것들 있거든요. 공동체. 그래서 말씀드렸던 보수주의 흐름, 가치교육을 때려야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무시하면 됩니다. 방금 체크했던 거 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4페이지 넘어갑니다. 90년대죠. 90년대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미국이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오바마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이 부럽다. 그러면서 한국이 부러운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죠? 교육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의료 서비스였죠. 그죠? 그 유럽 애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 해요. 그거는 이제 미국과 유럽이 워낙 분위기가 틀려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교육이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가 부럽다라고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교육은 굉장히 학업 수준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문맹은 없죠, 거의. 한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 근데 미국은 문맹이 되게 많아요. 문맹이 되게 많고, 우리나라는 형식적 문맹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실질적 문맹이 많아졌죠. 해석이 안 되는 문맹들이 많잖아요. 그런 읽을 줄 아는데. 근데 이게 문제긴 한데, 근데 미국은 형식적 문맹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업 성취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학업 성취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책임자를 찾아야 돼. 책임이 누가 있다고? 학교. 그래서 학교 책무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학교가 그동안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학업 성취도가 너무 낮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책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평가를 실시하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시험 범위가 나와야 되죠. 시험 범위가 나오려면 시험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 시험 범위를 정해주기 위한 활동이 뭐냐면 바로 표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표준화를 이제 시켜야 되는데, 이 표준화를 어떤 기준에 따라 할 것이냐. 그러니까 표준화의 기준이 필요한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준거라고 하는 겁니다. 준거. 표준화의 준거. 그 표준화의 준거가 바로 뭐냐면 스트랜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스트랜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스트랜드를 통해서 표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시행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전부 다 보면 자체 교육과정이에요. 학교마다 교육과정은 자체적으로 구성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전미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교육과정 표준이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게 이제 표준화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만 일단 정리를 하시면
1990년대는 되었다 그 이야기고요. 2010년대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90년대 이야기까지가 전부 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기출문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아, 이런 문제가 나왔지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회과 교육의 역사입니다. 그죠? 한국사회과 교육의 역사. 이 부분도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출문제 보기 전에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흐름을 좀 잡아보고, 기출문제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수 요목기인데, 이건 우리나라 교육과정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왜 아니냐면, 교수 요목기라고 하는 것은 미 군정이 만든 거예요. 미 군정이 들어왔을 때는 아직 대한민국이 제대로 독립을 못한 상태죠.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지배자의 개념으로 들어온 거지. 아시겠나요? 지배자의 개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제1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되는데 이 시기가 언제부터냐면 1955년부터입니다. 그리고 1차 교육과정부터 해서 지금까지 몇 차 교육과정을 해왔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흐름이냐면 1차부터 해서 7차 교육과정까지는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개정 방법이 바뀌어요. 1차부터 7차까지는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7차 이후에 이루어졌던 2007년 교육과정부터 2015 교육과정까지 이 흐름은 주기적이고 전면적인 게 아니고요. 부분적이고 그 다음에 수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방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2007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래 불러요. 1차, 2차, 3차를 안 부르고 몇 년도에 수시로 했는지 2009년도에 했으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고 2015년도에 했으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이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흐름으로 일단 발달을 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자, 우리나라의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내용 시대순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공통사회 신설에 공통사회 동그라미 하시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구성을 시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통합이 명백하게 드러났던 시기가 언제냐면 6차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억의 이야기는 6차 때입니다. 6차. 그 다음에 내년에 보면 고등학교 공민 영역이 일반사회로 바뀌고 필수 과목을 전학년이 이수하게 하였다. 이 고등학교 공민이 일반사회로 바뀌었다는 이 표현 이게 바로 몇 차 때냐면 1차 때입니다. 1차. 그 다음에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목적의 지리역사 공민을 종합한 사회생활과 그러니까 교수 요목기 때 우리가 썼던 표현은 사회과가 아니었고요. 사회생활과라는 표현이었어요. 이해되셨나요? 사회생활과. 그래서 이게 바로 교수 요목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문주식 교육과정 영향으로 고등학교 사회문화 신설되는 등 분과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학문주식 교육과정 영향을 받았던 게 3차 때입니다. 3차 때. 이때가 뭐냐? 유신정부 수립 때입니다. 유신정부 수립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넘기시면 한국사회과의 학년별 내용 체계를 나타낸 자료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공민, 지리, 역사가 있는데 하나 빠졌죠. 사회과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 뭐가 되는 거죠? 공민, 역사, 지리입니다. 그래서 그 A에 들어갈 내용이 공민이에요. 공민. 이건 언제 시기 때 이야기냐면 사회생활과 이야기입니다. 사회생활과.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되겠고 교육학 전공 학생이었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재 집으로 돌아왔다 뭐 그 이야기인데 맨 밑에 줄 한번 보세요. 미군정이 생각하는 사회교과의 목적 나오잖아요. 미군정이 생각하는 사회교과의 목적. 그럼 미군정하면 교수용 묻기죠. 교수용 묻기.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의미가 없는 기출문제입니다. 일단은 3차 교육과정하고 연결해야 될 거는 학문주식 교육과정. 그죠? 학문주식 교육과정. 이걸 좀 연결해 두시고, 이 인물은 당연히 불은어죠. 그 다음에 5번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트렌드형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경우에 중학교 현행 사회과 교육과 3학년이 해당되는 거 돼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딴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편제는 별로 지금 현재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10번 또 별로 의미 없는데 메모만 하나 해두세요. 그 지역화 원리라고 하는 교육과정 조직 원리가 강조되었던 시기. 그때가 몇 차 때부터죠? 5차예요, 6차예요? 몇 차 때부터죠? 5차? 6차? 자, 지역화 원리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6차 때부터죠. 6차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제6차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종합 목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거리가 먼 것. 이것도 역시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다음은 특정 시기의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과의 특징을 옳은 것을 고르자라고 되어 있는데 12번은 무슨 문제였냐면 3차 교육과정 문제입니다. 3차 교육과정 문제. 유신 체제 당시의 교육과정입니다. 유신 체제.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다음 시기별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의 특징을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가번의 공통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 제시를 했고 사회와 도덕을 하나의 교과군.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붙냐면 사회도덕교과. 이래요. 명칭하면 희한하죠. 사회도덕교과. 이게 언제냐면 2009 개정교육과정입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의 뜻이 뭘까요? 공통교육과정의 뜻은 모든 국민의 기본 이수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기본 이수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였는데 지금 현재는 중학교 3학년까지 기본 이수 교육과정이에요. 일단 중학교 졸업하면 일단 사람은 된 거다. 그죠? 나머지부터는 이제 전부 다 선택교육과정으로 바뀝니다. 아시겠나요? 공통교육과정이 대비되는 개념이 선택교육과정. 그 다음에 나번에 사회과 교육 목적 설정에서 기존에 강조하던 국민의 자유, 시민의 자유를 추정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내셔널리즘, 국가주의에서 자유주의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차 때냐면 6차 때입니다. 6차. 6차 때. 6차 때가 언제냐면 김영삼 대통령, YS 정부 때입니다. YS 정부 때. 그 다음에 이제 DJ 정부 때가 바로 다음은 7차 때입니다. 수준별 교육과정이죠. 그 다음에 라본 나오죠. 라본이 바로 2007 개정교육과정입니다. 2007 개정교육과정. 자, 그렇게 되고 이제 14번 한번 봅시다. 14번에 보면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 특징을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되어 있는데 빨리 한번 스킵을 해보시죠. 스킵을 해보면 전부 다 교과목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죠? 교과목 편제를 중심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교과목 편제 중심으로 일단 볼 겁니다. 교과목 편제.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는 사회과, 국사과로 고등학교 사회과목 사회 1, 2로 돼 있다. 돼 있는데 이때가 몇 차냐면 4차 때입니다. 4차. 우리나라 통합의 흐름이 이제 좀 명시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4차 때부터요. 통합의 흐름이 명시적으로 시작된 시기를 본다면 4차 때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중고등학교 교과는 사회과, 국사과로 고등학교 사회과목 정치경제,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등은 조직되고 국사가 독립교과로 여전히 존재를 했다. 이건 5차 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한 가지 있죠. 사회 원투라고 했다가 5차 때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다시 쪼개져요. 다시 분과적 흐름이 등장하죠. 그 다음 6차 때를 한번 봅시다. 다음은 6차입니다. 집 나갔던 국사가 다시 돌아옵니다. 고등학교 독립교과에 있는 국사가 다시 사회과에 포함되었고 고등학교의 사회, 공통사회가 보이죠. 공통사회는 몇 차 때죠? 6차 때입니다. 공통사회는 올해 기출문제도 출제가 됐던 거예요. 올해 문제에도. 올해도 출제가 됐던 공통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라본에 그 10학년의 공통사회는 사회로 대체되었고 11학년과 12학년 선택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이니까 공통교육까지 10학년까지. 이 말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그죠? 고등학교 1학년까지인데 이때가 바로 7차 때죠. 여러분이 7차 세대입니까? 아니면 7차 세대면 나이가 너무 많나? 몇 차 세대죠? 7차인가? 2009? 7차로 배웠죠. 예, 7차 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7차입니다. 그래서 11학년, 12학년 그 이야기고, 과목으로 본다면 주의해야 될 과목이 뭐냐면 법과 사회. 그 다음에 키워드로 본다면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10학년까지가 공통교육과정이고 11학년, 12학년 선택교육과정. 그 다음에 심화 선택 과목이 보이죠. 심화 선택 과목. 자, 그 다음 15분 한번 봅시다. 다음에 가는 미국의 사회과 교육 개혁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며 나는 한국의 특정 교육과정 시기의 고등학교 교과 편제 중 일부다. 가 교육과정과 나의 교과 편제가 있던 시기의 교육과정이 공통으로 배경이 되는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쓰고 이러한 교육과정이 중시하는 학습 내용과 수업 방법인데 그 미국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신사회과잖아요. 그죠? 신사회과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던 시기가 3차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15분의 핵심은 신사회과 시기하고 3차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16번 답을 한번 써봅시다.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예, 그 유명한 공통사회입니다. 그 다음 17번 한번 볼까요? 자, 17번에 보면 일단 먼저 어디를 주목하셔야 되냐면 고등학교 사회과 과목 편성입니다. 그냥 과목 편제죠. 과목 편제인데 A는 7차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법과 사회가 보여요. 벌써 여러분들이 두 번째 보신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B도 두 번째 보시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여기 주목을 해야 될 게 동아시아사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이 뭐냐면 3차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이죠. 근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아까 몇 차 때도 보였어요? 5차 때도 보였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주로 홀수차에 등장한다고 보면 돼요. 사회 원투는 아까 몇 차 때였죠?
4차 때죠. 그러니까 분과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로 홀수차 때, 통합형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 주로 짝수차 때. 이걸 좀 요령껏 해가지고 단순화를 안 시켜놓으면 한국 교육 과정사를 통째로 외우려면 정말 힘들어서 못 외웁니다. 그 다음에 18번이 뭐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야기예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거기 봅시다. 기본 사항에 보면 가번에 어디에 표시하시냐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입니다. 그러면 공통교육과정은 몇 학년까지? 중3까지. 이거 도입했던 시기는 언제? 아까 몇 차 때라고 했죠? 2009 개정교육과정. 그죠? 중학교 3학년까지 내려앉혔을 때가 2009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통 교과에 뭘 개설하냐면 공통 과목을 개설해요. 공통 과목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그 공통 과목 중에 하나 통합 과목으로 제시되는 게 통합사회입니다. 그래서 나번이 바로 통합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합사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51페이지 교수 요목기. 교수 요목기에 이제 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는 교수 요목기 옆에다가 사획과 도입기. 사획과 도입기. 그 다음에 이제 공민의 신설, 그 다음에 역사지리 내용 재편. 이게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나십니까? 공민, 역사, 지리. 이게 바로 사회생활과 구성이었죠. 공민, 역사, 지리. 사회생활과 구성. 그래서 목적은 뭐였냐면 전체주의 청산을 위한 민주주의 시민교육입니다. 아까 교육학과 학생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죠? 교육학과 학생의 사례. 바로 미군정의 사회과 도입의 목적. 그게 뭐냐? 전체주의 청산을 위한 민주주의 시민교육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생활과를 그래서 미군정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자가 만든 게 아니고요. 미군정의 장교 하나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미군정의 장교가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일본의 일제시대 때 수신 과목을 대체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과는 수신 과목을 대체. 하나 메모를 해 두신다면 수신 과목의 대체입니다. 수신 과목의 대체. 그래서 일제시대 때 있었던 수신이라는 과목을 대체했다. 그 다음 3번, 사회과 편제상 특징. 자,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목적하에 지리, 역사, 공민, 이거 세 가지를 통합을 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을 하나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1번이에요. 초등학교는 통합, 중등에서 분과. 초등학교 통합, 중등에서 분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정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도 초등은 통합이죠. 근데 고등학교는 분과로 되어 있죠. 선택이니까. 다만 이제 통합사회가 통합 과목이 하나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등을 한번 봅시다. 중등을 보면 초중고 사회생활과 편제에서 그 표가 나와 있는데 사회생활 중학교 7학년부터 9학년, 고등학교 10학년, 12학년까지 통합형과 분과형 표로 나눠진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과 교육과정의 초등 사회생활과 특징. 자, 여기에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딴 게 아니고 3번 동심원정 환경확대법.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중등학교 사회생활 교육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공민, 지리, 역사, 중등 1, 2, 3, 4, 5, 6. 아시겠나요?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공민, 지리, 역사.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 이제 1차 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1차 교육과정은 사회과의 시작인데 언제 만들어졌냐면 6.25 전쟁 통에 만들어집니다. 시행은 1955년부터 시행을 하고요. 6.25 전쟁 통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을 길러내는 것, 국민적 자질을 강조했다. 그 이야기고. 주요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고등학교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기출문제 나왔던 이야기죠. 어떻게 됐나요? 공민이 일반 사회로 바뀌었다. 그 다음 사회과 편제상 특징. 사회과 편제의 특징은 1번에 교육과정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맨 밑에서 하단에 두 번째 줄. 고등학교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 도덕 등의 과목입니다. 거기 보시면 똑같이 되어 있죠. 초등학교는 완전히 통합형. 중학교는 교수목과 마찬가지 공민, 지리, 역사. 고등학교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 도덕 등의 교과목. 그 다음에 이제 편제상 특징은 거기 사회생활과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고등학교 그 표에 보면 어디 있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생활과가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등학교는 사회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교육과정으로 넘어갑니다. 2차 교육과정은 1963년, 73년인데 이때는 이제 어떤 시기죠?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집권했던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개발과 냉전, 근대화 작업이 시작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 요구가 컸던 것이고요. 사회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경험식 교육과정이 좀 반영되기 시작했던 때가 2차 교육과정이에요. 본격적으로. 1차에도 있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2차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보시면 뻔한 이야기입니다. 민주국가 건설, 국토개발, 의지, 반공과 민주주의. 여러분이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시대가 있었나? 그 생각이 드실 텐데. 예,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사회과 주요 변화죠.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는 명칭이 다 바뀝니다. 이제 사회생활과는 명칭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공도덕생활이 신설됩니다. 재미난 게 뭐냐면 과목이 이제 신설되기 시작을 해요. 그 과목이 신설되면서 등장했던 게 뭐냐? 도덕과목, 윤리과목 같은 것들입니다. 도덕과 윤리과목. 이 도덕과 윤리과목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과로 바뀝니다. 편제상 특징에서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과와 과목을 구별해야 돼요. 과와 과목을 구별해야 됩니다. 생물 시간에 여러분들 그 종의 계통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종속 과목 강문계. 처음 들으시나? 어? 아, 본정만 있다고? 그게 뭐냐면 종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밑에는 속으로 분류되고 그 다음 과로 분류되고 목으로 분류되잖아.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과와 과목으로 나눠집니다. 당연히 과가 위에고 과목이 위,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회과 이러면 사회과 안에 지리, 역사, 과목들이 막 쭉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과와 과목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원래 도덕과 윤리는 사회과에 속해 있던 거예요.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 도덕과 윤리가 과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 사회도덕과라는 표현이 2009 개정교육과정에 등장한다고. 사회도덕과. 이게 좀 이상하죠? 사회과와 도덕과를 합한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사회과와 도덕과를 합한 거. 제가 합할 때 도덕과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교육부에 저걸 담당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윤리교육 전공이랍니다. 그래서 결국 못 없앴답니다. 윤리를.
유리 교육과 학생들은 저를 정말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유리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말이 안 돼요. 철학을 가르친다면 이해가 되는데, 유리를 가르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일단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국민윤리, 정치경제가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사회과 편제상 특징, 환경확대법, 사회기능법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조직이 되었고, 일단은 2번에 바로 갑니다. 초중고 사회과 편제. 초등학교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스킵만 하세요. 중학교는 어떻게 했었냐면 1학년 지리, 2학년 역사, 3학년 국민입니다. 이거는 뭐죠? 1학년 때는 지리만 배우고 2학년 때는 역사만 배우고 3학년 때는 국민만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지리, 역사, 국민.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석삼자 형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별로 중요 안 합니다. 그냥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52페이지에 맨 밑에 중등학교 사회생활과 교육과정 한번 보세요. 그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1학년 때 국민, 지리, 역사 세 가지 한꺼번에 배우고 계속 쭉 배워나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천차 형태라는 겁니다. 별것 없는 이야기고요. 제3차 교육과정 바로 유신체제입니다. 그죠? 유신체제는 어떤 체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이 아니라 종신 집권을 위해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집권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수정해서 권위주의 체제를 형성했던 게 유신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강조되었던 건 딴 게 아니고 국가주의예요. 국가주의. 그런데 국가주의와 더불어서 결합을 시켰냐면 학문식 교육관이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2번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교육관의 특징 1번입니다. 그죠? 국가주의가 결합된 학문식 교육과정이었다. 그래서 국가적 요구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중시하는 학문적 요구를 반영했다는데 저는 이 표현 자체에 사실 동의를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국가주의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학문적 요구도 국가주의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학습의 부담이 커져야 학생들이 딴짓을 안 해요. 그 생각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4.19의 주축이 어떤 학급이죠? 중딩들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신체제를 만들어 놓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4.19처럼 또 사고 칠 수도 있잖아. 그럼 사고를 못 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막 시켜야 돼. 지금 대학생들도 학생운동 같은 것들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통 복수 전공까지 하게 되면 보통 몇 학점 이수하세요? 졸업할 때까지. 140학점 이상 그야 안 하세요. 많은 경우에는 150학점, 160학점까지 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러니까 140학점, 150학점, 160학점을 하면 4년 내내 수업 들어다니다가 볼이 다 봐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딴짓을 할 겨를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학문식 교육과정이 되면서부터 뭐가 커지냐면 학습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형태는 국가적 요구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중시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도적이었다. 딴짓을 못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에 가면 3번 학문식 교육과정 영향 나옵니다. 사회과의 성격은 사회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때 만들어진 교과서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사회과학적 내용이 별로 안 변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적 내용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루너의 영향을 받았다. 그 기출문제 나왔던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목표는 아직까지 시험문제 나오지도 않고 이걸 우리가 이 시대 때 목표를 굳이 알 필요도 없죠. 거기 보면 이제 기억에 애국 애족과 반공 민주국가 건설의 신념을 갖고 있는 국민적 자질. 그 다음 사회과학적 지식의 강조. 뭐 이런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 주요 변화는 초등학교. 그 다음 중학교. 제일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도덕과 그 다음에 국사과.
도덕과와 국사과가 신설됐다는 이야기예요. 도덕과 국사과. 그래서 58페이지에 보시면 3번 한번 보세요. 편제상. 구교육과정이 반공도덕생활 도덕과로 사회과의 국사영역이 국사과로 독립되어 나가면서 분리 해체된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가치 교육을 못하게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도덕과가 분리되면서부터요. 사실은 가치 교육은 원래 사회과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도덕과 신설되었고 국사교육과가 독립되었다. 그 이야기인데 주목해야 될 게 바로 1번이죠. 일반 사회가 없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분화되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 그 다음에 5번에 사회과 편제한 특징입니다. 사회과 편제한 특징인데 문제는 뭐냐면 학문식 교육과정은 도입되었는데 나선형 조직 원리가 이때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거죠. 나선형 조직 원리는 나중에 4차 때 갔습니다. 나선형 조직 원리 어디서 봤죠? 신사회과 브루너 때 봤죠. 신사회과 브루너 때.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개념이나 용어는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맥락에서 반복을 해서 입에 익히는 겁니다. 억지로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 테니까 계속 하면서 계속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차 교육과정. 거기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통합적 접근 시도죠. 이제 이때부터는 중학교에 내천자나 석삼자 형태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중학교부터 이제 뭔가 이제 통합과 비슷한 흐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4차 교육과정은 연도로 한번 보세요. 1982년부터 1987년입니다. 29만 할아버지 시기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볼 필요 없겠죠. 내용들은 그냥 무시를 하시고, 잠이 안 오실 때 굳이 심심하다면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편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편제성 특징인데,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회과 주요 변화. 초등학교, 이번에 중학교 나오는데 그 중학교의 동그라미 2번. 한 개 학년에 두 개 영역을 편성했다. 상관형 통합 지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천자하고 석삼자 형태가 더 이상 안 나타난다. 이때부터는. 일단은 요 흐름을 일단 정리를 하나 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 가시면 고등학교 나옵니다. 고등학교의 동그라미 2번 내용 구성. 정치, 경제, 사회문화 통합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회 원토 체계화시켰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홀수차는 분과, 짝수차는 통합. 그 다음에 사회과 편제한 특징, 그 옆에다 메모를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환경확대법 조직 원리는 그대로 사용이 됐었고, 어떤 원리가 조직 원리가 들어온다고 이때? 나선형 조직 원리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에 보면 제5차 교육과정.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4차를 보완하는 큰 변화 없는 교육과정 되어 있죠. 1987년, 1992년인데 어떤 시기입니까? 보통 사람 시대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자, 그래서 보통 사람 시대인데 어쨌든 친구 따라 가는 듯이 거의 교육과정이 비슷합니다. 거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64페이지 시험 문제도 딱 이 부분 하나 출제됐어요. 64페이지에 가면 고등학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고등학교 사회과. 사회 원투가 안 보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다시 쪼개집니다. 홀수차죠. 자, 이제 대단히 중요한 교육과정이 나옵니다. 앞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과정이 몇 차일까요?
3차죠. 사회과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신사회과입니다. 그 신사회과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3차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일 중요한 3차 교육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교육과정이 6차 교육과정이 나옵니다. 6차 교육과정이 그 옆에다가 한번 메모된 걸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의 본질을 추구하고 통합사회과를 표방했다 되어 있어요. 통합사회과 하면 생각나는 과목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까 있었잖아. 기출문제. 공동사회. 그죠? 공동사회. 사회과 본질은 아까 뭐였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회과 본질 할 때 본질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회과의 교육적 기능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사회과는 아까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시민성 함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시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 아까 기억나시나요? 국민적 자질에서 시민의 자질로 수정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배경민 양상의 3번 특징이 있죠. 특징의 동그라미 2번.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과 교육 목표 설정에서 기존에 강조하던 국민의 자질을 뭐로 바꿨다고요? 예, 시민의 자질로 수정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주요 변화입니다. 통합을 강조하니까 집 나갔던 애들이 다 돌아와야 되겠죠. 그 집 나갔던 애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돌아온 애가 국사입니다. 도덕은 안 돌아왔습니다. 도덕은 안 돌아오고요. 국사만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즉 교육부에 교육과정 담당자가 국사교육 출신 인사가 없었다는 말이겠지. 네.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뭐가 등장하죠? 공통사회.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의 성격이 이제 되는데, 거기에서는 동그라미 3번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사회과 교육의 성격이 나옵니다. 사회과 교육은 시민성 함양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질 교과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통합교과의 성격을 가집니다.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는 방법 중시 교과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사회과의 성격의 3번, 동그라미 3번, 사회과 교육의 성격을 정립한다. 본질 교과, 통합 교과, 방법 중시 교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과는 좀 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존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다.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학자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과 교육학자들이 존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 나오죠. 목표는 잠이 안 오실 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회과 총괄 목표 동그라미 1번 국민적 자질 육성이 시민 자질 육성으로 전환되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2번 뭐가 강조됐죠? 기능 목표가 강조되었고 그 다음에 통합적 인식이나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사회과의 주요 변화는 딴 것보다 거기 보면 이제 학생들의 경험이나 체험 학습이 많이 강조되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학습, 문제 해결 학습이 강조되고 탐구 학습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중시하니까 사고력 신장에 강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 학습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영되어 등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니까 내용들은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 사회과 편제한 특징만 또 정리 잘 하시면 되겠죠. 68페이지 맨 위에 중학교. 자, 집을 나갔던 국사형이 사회과로 복귀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고등학교. 국사가 다시 사회과에 포함되고 뭐가 나오죠? 공통사회가 개설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 다음이 이제 7차 교육과정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갈까요, 그냥? 자, 7차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심 모토는 뭐냐? 학생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했다 욕을 엄청나게 먹어요. 교육이 무슨 경제냐. 그죠? 교육과 경제는 서로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표현을 바꿉니다. 수요자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꾸죠.
그래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바꾸고 통합사회과의 성격이 좀 더 강화됩니다. 2007년도 그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그래서 거기 배경미 양상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건 3번이죠. 구성주의, 그 다음 학습자 중심 교육관, 자기주도적 학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중심,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서 교육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부각된 게 있는데, 그 특징적으로 부각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수준별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수준별 교육과정. 그래서 7차 교육과정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게 수준별 교육과정이 생각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주도적 학습, 학생 중심의 수업과 밀접한 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행평가죠.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평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포함한 개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기주도적 학습과 평가. 자기주도적 학습과 평가. 이게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의 내용이에요. 그럼 자기주도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를 해야 되냐면 수행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하죠.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제대로 된 수행평가를 별로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수행평가는 원래 뭐냐면 학생들이 직접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반성해 나가면서 그 평가를 시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스스로 반성해 나간다는 말은 스스로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스스로 반성하면서 평가한다. 자, 목표는 민주시 민주자질에서 구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고차사고 참여 및 가치태도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주요 변화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및 자유주도적 학습관이 반영되어서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사회과 편집한 특징에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딴 게 아니고, 거기 두 번째 줄에 11학년과 12학년의 인간사회 환경, 기출문제 출제된 거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에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법과 사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한번 봅시다. 표를 보면 국민공통교육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선택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냥 선택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7차 때부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07 개정교육과정. 2007 개정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 기본 틀을 유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나십니까? 2007 개정교육과정 기점으로 해서 개정 방식이 바뀐다. 앞에서 우리가 1차부터 7차까지는 주기적이고 전면적이고 일시적으로 바꿨는데, 이제부터는 수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바꿨다. 이것도 역시 시험에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방식의 변화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를 유지를 하고, 개정 배경은 사회적 배경이고 사회적 요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교사 참여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7차 교육과정과 별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사회과 주요 변화를 보면 환경확대법을 타율적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타율적 적용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때문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5살짜리 아이는 외국에 나갈 일이 없을 거야. 5살짜리 아이가 외국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니? 뭐 이러면서 5살짜리 아이는 이웃만 알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 그렇죠. 5살짜리 아이도 해외여행 갑니다. 심지어는 뭐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도 외국의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통과 통신 기술이 발달하니까 환경확대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타율적 적용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통합적 차원입니다. 그죠? 통합적 차원에서 변화가 있는데, 초등학교 영역 간 통합, 중고등학교 1학년은 영역 내 통합,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은 분화과정입니다. 그런데 영역 내 통합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냐면 분과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영역 내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빼고는 거의
통합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이제 만든 규칙이죠. 초등학교는 통합, 그 다음에 중학교부터는 분과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교육 내용의 대강화입니다. 교육 내용의 대강화. 그래서 교육 내용의 대강화라고 하는 것은 교육 내용을 상세화하지 않고 대강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과로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냐면 거기는 하나 돼 있죠. 교과의 진술 방식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과서에 다양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용 자체가 대강화되어 있으니까 그 부족한 내용들, 맥락적 의미는 전부 다 교사가 채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맥락적 의미는 전부 다 교사가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재량이 수업 재량이 확대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교육이 강화되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사회과 편제와 특징, 인간사회 확령 과목이 폐지가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확인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또 확인했던 이야기가 뭐냐, 고등학교 편제. 뭐였죠? 동아시아사를 주목을 좀 하라고 했죠.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이제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맞는 교육과정이고, 사회과 개정 방향이 일단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일단은 사회과 개정 방향의 3번 한번 봅시다. 선택 과목 재구조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고교사회를 폐지했다 되어 있어요. 고교사회를 폐지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교육 내용을 강화를 했었다. 그 이야기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보면 이제 성취 기준을 축소했다는데 이유는 바로 73페이지부터 나온 이야기 때문입니다. 학년군제를 도입을 합니다. 학년군제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학년별로 배웠는데, 이제는 학년별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학년군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정해지는 거예요. 학년군에 따라. 그러면 이제 학년군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과목을 정하려면 교과목을 축소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목을 축소해서 정리했던 작업이 뭐냐면 교과군제입니다. 교과군제.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보세요. 희한한 교과군이 하나 나옵니다. 사회도덕교과군. 아시겠나요? 올해는 사회교과, 도덕교과 이래 되어 있는 건데 이걸 합해버리는 거죠. 사회도덕교과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년군제와 교과군제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이제 학년군제에서 배워야 될 과목을 다 배우고 나면 월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예전에는 제 때도 그랬는데, 제 때도 이제 가능했던 건 뭐냐,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2학년 졸업하면 대학을 가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때부터 월반이 가능해요. 중학교 2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지나가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중학교 2학년 마치고 고등학교로 바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요즘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 뭐냐, 집중 이수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학교에서 거의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 이수제는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강조했던 진로 집중 과정이죠. 진로 집중 과정이면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이제 강조되기 시작했고,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주목해야 될 건 국민공통교육과정이 중학교 3학년까지로 하향 조정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사회과 편제와 특징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통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되어 있죠. 그래서 공통교육까지 내려옵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로. 그리고 고등학교 전체가 선택교육과정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 일반 과목이 한번 보세요. 일반 과목에 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옆에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있죠. 뭐가 사라졌죠? 법과 사회가 사라진 겁니다. 법과 정치.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정치와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웃음밖에 안 나오죠. 예. 원래는 정치와 법으로 하는 게 사실 맞아요. 순서상으로 볼 때. 근데 이제 법과 정치로 했던 이유는 이제 검사 한 명이 항의를 해서 검사 입장에서 법이 앞에 와야 됐다. 이게 이 주장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분은 요새 잘 있으란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뉴스에서 갑자기 그 이름이 언급이 돼서 그 왜 적폐청산 과정에서 보면 누구 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이름을 언급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야. 이 검사 이름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왜 들어봤지 생각해보니까 옛날 법무부에서 그 일할 때 이제 그 만났던 검사 이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검사 맞나? 그래서 그 생각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된 연유로 인해서 법과 정치가 되었다가 지금 정치와 법으로 바뀐 겁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한번 봅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교육과정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교육과정이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당연히 아니고 창의, 융합, 인재입니다. 그죠? 창의, 융합, 인재. 이걸 위해서 창의 인성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고 핵심 역량을 정합니다. 거기 이제 2번에 2번 나오죠. 핵심 역량 6가지.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 구체적 실천 방향에서 기초 소양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함양을 합니다. 모토가 뭐였죠? 창의 융합입니다. 그죠? 창의 융합이니까 당연히 융합을 하려면 기초 능력,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 지식과 통합적 사고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76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죠. 공통 과목을 도입을 합니다. 공통 과목을 도입한다. 그 공통 과목이 이제 통합 사회하고 통합 과목, 통합 과학이라는 과목.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과, 이분화,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식 편식 현상을 개선하겠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 융합형 인재니까. 편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융합형 인재는. 그 다음에 이제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 사회과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사회과 차원에서는 이제 목표, 역시 사회 창의 융합형 인재고요. 그 다음 역량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역량. 그 다음에 이제 총론의 개발 방향인데 총론의 개발 방향은 거기서 주목해야 될 게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동그라미 3번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핵심 개념. 몇 년 전에 사회과 교육학자들이 저도 이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중간에 좀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해서 핵심 개념을 선정하기 위한 사회과학 개념 정리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과학 개념 정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핵심 개념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 건데 이거는 배경이 뭐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론의 이제 중점 사항인데, 총론 중점 사항에 보면 뭐 범교과 학습 주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 내용들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고, 거기 보면 이제 다문화 교육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만 확인을 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입니다. 고등학교의 공통과목 통합사회, 통합과목을 신설했다. 그 다음에 사회과 개발 방향은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대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건 6번.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자 중심 활동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그 다음에 5번째 사회과 교과 역량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차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기본 틀입니다. 사회과의 핵심 역량은
고차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기본 틀입니다.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력, 이 두 가지는 고차 사고력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강조됐던 게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근데 이건 옛날부터 있었긴 했어요. 그 다음에 정보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지금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사회과 교과 역량입니다. 그래서 사회과 교과 역량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뭐 시험 문제에 계속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 역사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파악해야 됩니까? 역사를 통해서. 사회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과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파악을 한 거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첫 번째부터 물어봅시다. 사회과는 어떤 교육적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질문했던 거, 도대체 사회과의 교육적 기능이 도대체 뭐냐? 이걸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이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내는 겁니다. 정리 작업을. 그래서 이제 사회과의 교육적 기능을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이 작업이 바로 뭐냐면 사회과의 본질이었어요. 뭐 내용을 보니까 뭐 시민사 함양을 한다고 했다가 사회과학 가르친다고 했다가 계속 그 이야기만 계속 했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가끔씩 가다가 뭐가 등장했죠. 뭐 탐구학습 방법이 등장했다, 의사결정 수업목이 등장했다, 가치교육을 어떻게 한다고 했다가 막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해요. 그러면 이제 사회과의 생김새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과의 교육적 기능이 무엇인지를 보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조를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게 계속 언급되었던 이야기가 목표, 내용, 방법,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1페이지부터 나온 사회과 교육의 본질에서 이걸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사회과 교육의 교육적 기능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사회과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었느냐. 그래서 사회과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파트가 바로 뭐냐. 사회과 교육의 본질 파트예요. 그죠? 사회과 교육이 유형되어 있잖아. 이 말은 역사적으로 나왔던 사회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어떤 기준에 따라 정리해보자 그 이야기예요. 어떤 기준에 따라. 이게 사회과 교육의 본질 파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요. 사회과 교육의 본질 파트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식사를 하시고, 예, 말씀드렸던 대로 1시 40분까지 4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